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김영석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NFT가 산업 속에서 적용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이 NFT에 관해서 황동우 대표님과 권석준 대표님 모시고 이 업비트의 NFT 마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 가족 같은 여러분 매주 만나는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입니까? 정말입니다. 진짜입니까? 저는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 저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3주 동안 게임 그리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 세 가지 분야 등에서 이 NFT가 사용되는 실제 사례와 앞으로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더 실무적인 주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NFT,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NFT를 어디에서 또 사고 팔 수 있는가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업비트의 NFT 마켓이 있습니다. 그 업비트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자 세계적인 수준과 기술력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업비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NFT 마켓 황동우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비트 거래소는 사실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NFT의 광풍이 이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굉장히 커지면서 업비트는 자체적인 지금 현재 업비트 거래소 내에 NFT 마켓플레이스를 작년부터 런칭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였죠. 완전히 그렇죠, 맞습니다. 네. 특히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저게 업비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 중간쯤에 보면 NFT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딱 누르면은 아마도 일반 시청자분들이 익숙하신 디지털 자산, 뭐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보다시피 좀 독특한 그래피티 사진, 혹은 무슨 야구 선수 뭐 기념 NFT 이렇게 좀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태까지 한 170개 이상의 상품들을 각각 드롭하고 이제 유통을 하면서 지금 NFT 상품들을 유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거래소의 특성상 이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또 구매를 하고 NFT의 구매까지 이어지는 방식이 이 대표적인 NFT 마켓 있지 않습니까? 오픈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픈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NFT 거래소이지만 탈중앙 방식이어서 디지털 자산으로만 이제 거래가 돼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제 은행 지원이 되다 보니 뭐 한국 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실 지금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뭔가 NFT 하면은 좀 가벼운 디지털 컨텐츠만이 아니라 사실 왼쪽에 있는 거는 김한기의 작품의 화백님의 우주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던 작품인데 이런 약간 초고가의 뭔가 미술품에서 뭔가 스포츠 같은 야구 선수 팬덤 굿즈, 또 사실 펭수 같은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까지 굉장히 좀 참신한 시도들을 업비트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한기 화백의 NFT가 260 이더리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0.06 혹은 0.03 이더리움 정도의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만약에 이 슈퍼스타 김영석이 NFT화돼서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에 거래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진행하는 업비트 컨텐츠 부문 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업비트의 NFT 마켓은 기존에 또 운영을 해오고 있던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그냥 딱 사이트를 접속하면서부터가 확실히 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하면은 지금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이 사실 익숙한 부분인 거죠. 정확한 차트 부분들이나 뭔가 디지털 자산 하면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보고 주식 거래하고 이런 게 좀 익숙한 페이지인데 사실 지금 저 화살표 표시된 게 NFT 페이지입니다. 그걸 눌러서 들어가면 이제 뭔가 거래소 느낌이 아니라 무슨 갤러리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거의 지금 뭐 동일한 사이트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전혀 안 되죠. 정도의 네, 그럴 정도로 이미지네요. 뭔가 인터페이스도 완전히 다르고 또 타겟 유저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뭔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하고 NFT 거래소의 차이는 컨텐츠냐 금융이냐. 예. 약간 왼쪽에 있는 디지털 자산은 금융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네. 반면에 오른쪽에 NFT는 이제 컨텐츠 메이커로서로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디지털 자산 거래소죠 코빗에서도 이 NFT 마켓을 또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이렇게 또 계속해서 NFT 마켓을 오픈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수익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예. 크게는 아까 전에도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쪽은 뭔가 익숙한 금융 트레이더 같은 네. 그죠? 자산이 움직이는 이쪽은 갤러리와 같다. 그럼 이 얘기는 이쪽에는 거래 수수료만 또 빙하기가 오는 지금처럼 춥지 않습니까? 예. 그냥 추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춥죠. 예. 오늘 또 너무 눈도 춥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어, 춥습니다. 녹아야 되는데 언제 녹아? 이거 너무 많이 와서. 예. 그죠? 오래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윈터가 올 때마다 거래소들은 돈을 못 벌어. 그렇죠. 어마어마한 적자 아니면 수익이 감소되는 현상이 매번 있었죠. 윈터 때마다. 예. 그러니까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게 NFT라는 게 딱 나타났네요. 적재적소에. 거의 이 봄이 왔다. 그렇죠. 그러면 라고 할 이걸 수가 가지고 이 빙하기 때 수익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눈이 녹을 수 있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업비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운영하는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 X 클립 드롭스를 빼면 미미의 수준이었으나 또 재밌는 게 현대카드에서 예. 요번에 만들었죠. 그 모던 라이언스라고 해서 콘크리트 베타라고 하는 맞습니다. NFT 거래소를 런칭을 지금 막바지에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기사들을 보면 얘네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교육을 하는 어떤 그 벤처와 조인의 합작법인을 맞습니다. 조인 벤처스라고 만들어 놓고 거래소를 오픈하더라고요. 이 금융사들이 지금의 테크 기업들에 도전하는 어떤 시장이 이 NFT와 네. 또는 어떤 블록체인 세계에서 만나서 메타버스로 갈수록 금융사인지 테크 기업인지 지금 물류회사인지 분간이 없어지죠.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듯이 정말 모든 어떤 산업을 통틀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이 NFT 마켓플레이스에 집중하지 않을까. 또 추울 때일수록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즘 점차 이 사양 산업으로 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수익 다각화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의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역할을 10분 활용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업비트가 또 런칭을 하고 있는 이 NFT 상품들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막연히 또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예. 이제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펭수라는 NFT가 있어요. 펭귄이야. 예. 물론 제가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이 개인적으로도-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저 펭수 있죠. 예. 사신 분이 있다면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펭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물론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시끄러워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NFT를 사는 목적들이 확실한 사람들이 살 건데 특히 이번에 업비트에서 이제 싸이의 피네이션 했던 NFT를 발행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굉장히 제가 좋게 봤던 거는 피네이션이죠. 흠뻑 쇼 가고 싶은데 티켓이 없어요. 예. 가고 싶 저도 흠뻑 젖고 싶거든. 젖고 싶으세요. 아니 자 방송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에서 물에 이렇게 흠뻑 그런 땀도 나고 분위기에서 그럴 수 있다. 중요합니다. 분위기에 예. 네, 분위기와 오해하지 무대. 마십시오, 여러분.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NFT를 보유함으로써 티켓팅이 수월하게 가능해지고 네. 선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장이 점점 더 팬덤과 어떤 커뮤니티 문화가 다져질수록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티켓팅이 매점 매석되는 일이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보유한 사람들은 또 누군가한테 양도한다고 팔 때 그 값어치가 보전이 된다. 그쵸 싸이가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네임밸류가 영원히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콘스트가 계속 성황리에 매진이 된다라고 하면 예. 그 NFT 보유자들의 NFT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야구나 이런 펭수 같은 거는 조금 약간 부족하다. 이전에도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야구 카드를 제가 샀어요. 예. 그럼 야구 공을 주든지 홈런 쳤던 방망이를 주든지 뭔가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 팬덤들이 더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황동우 대표님, 업비트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 NFT 사업을 또 이 기존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업 방식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NFT와 디지털 자산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NFT 자체를 디지털 자산의 한 유형으로 봐야 될까요? 네. 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NFT라는 사실 기술 그리고 NFT라는 이런 산업 자체가 디지털 자산에도 사실 시작은 됐습니다. 예. 사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NFT 레이어 기술이 나오면서 이거를 벤치마킹하면서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더 커지다 보니 이제는 NFT 시장이 디지털 자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컨텐츠 시장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권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방금 싸이 NFT 같은 경우는 이 NFT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싸이의 콘서트의 티켓을 선 예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저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티켓을 준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도 티켓을 사야긴 사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사람은 티켓을 먼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NFT는 NFT 자체로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 매번 있을 콘서트 티켓은 콘서트 티켓대로 가치가 있게 되는 거고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컨텐츠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툴로서 이제 NFT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저 NFT의 가격이 향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 입장료만큼의 또 그 어떤 뭐 투자 금액을 또 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특히 이제 한국은 이제 특히 업비트 NFT 외에 한국에 있는 다양한 NFT 시도들이 다른 해외나 뭐 예. 유럽에 있는 NFT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 한류 컨텐츠라는 사실 무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한류 문화 컨텐츠는 한국 분들만 뭐 구매를 하고 뭔가 그걸 즐기고 이렇다기보다는 동남아 유저들 또한 전 세계 글로벌 유저들과 팬덤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런 기존에 있던 시장들과 기존에 있던 유저들이 들어오고 교류하고 뭔가 증빙하고 뭔가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을 NFT가 해소해주는 그러다 보니 기존의 디지털 자산하고는 약간 다르게 그리고 약간 컨텐츠적인 문화가 예. 굉장히 크게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베트남 같은 시장에서도 NFT와 컨텐츠가 결합이 되는 사례들이 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아마도 이제 베트남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꼭 한번 네. 자리를 하면서 근데 베트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워낙 이제 젊은 유저들도 많고 예. 한류 문화들도 많고 네. 코인이나 이런 NFT에 대한 이해도도 워낙 높기 때문에 예. 꼭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저희랑 같이 한번 하셔서 맞습니다. 네, 자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뭐 빅피처를 따라 드시는 게. 예. 근데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뭐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네. NFT를 주택공사에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유한 사람이 네. 청약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네. 재밌지 않을까요? 그런 면으로도 약간 충분히, 프리미엄이네요. 프리미엄. 그럼요. 충분히 또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분양 속에서 그 해당 브랜드의 네. NFT를 보유한 사람들이 먼저 그러니까 자, 보고 계신 현대건설 관계자 여러분 농담입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이게 농담입니다. NFT라는 게 아까 그 싸이 NFT가 예시였지만 예. 콘서트 티켓이나 콘서트 참여권은 기본 상품인 거고 그렇죠. 이제 그 위에 들어가는 권리 예. 이제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툴이 NFT랑 융합이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면은 그 주식은 주식대로 있지만 주식을 살거나 파는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부분들 약간 뭐 NFT로 해서 주식하고 분리해서 상품을 사고 판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적인 부분은 뭔가 지금 현재 워낙 한류가 핫하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이런 기술들과 이런 문화가 저변으로 확대가 되면은 그런 금융시장이나 방금 권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NFT 산업의 발전 자체가 점차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좀 많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그렇게 보고 생각이 있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상황이죠.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두나무 같은 경우에 이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주주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죠. 네. 이런 지분 관계가 업비트의 NFT 전략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 사실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의 사실 실제 회사죠. 예. 두나무는 하이브의 사실 핵심 주주입니다. 예. 이미 등기부등본이나 주주 공시에 나와 있으면 명백하게 나와 있는 주주고 실제 그 송치영 의장님 그리고 하이브의 방시혁 예. 의장님은 공동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언론도 많이 냈다시피 네. 이제 사실은 이제 BTS라는 팬덤도 있지만 이런 예. 컨텐츠 시장이 디지털 자산과 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뭔가 해외에 있는 NFT나 뭐 바이낸스, 뭐 오픈시 이런 해외에서 게임 중심적 NFT만이 아니라 한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뭔가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를 사실 업비트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핫하고 국내에서의 NFT에서도 가장 참신한 시도이고 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이런 IP, 안정적인 이런 컨텐츠를 아예 선점하고 확보하고자 이런 지분 수합들도 이뤄지고 있는 뭔가 큰 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업비트가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또 핵심 주주라는 사실도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사실요. 이런 네. 식으로 앞으로 어떤 이 디지털 콘텐츠가 NFT화 되어서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석준 대표님, 앞으로 이 국내 NFT 시장 그리고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의 어떤 NFT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앞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NFT 또는 뭐 블록체인 이 산업이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견을 갖지 않을 겁니다. 반대적인.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코인이라는 어떤 화폐만 가지고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거의 투기에 가까운 시장들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예. 정말 어떤 현존하는 어떤 현물에 기반한 또는 실질적인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이 NFT 시장은 굉장히 어떤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다양한 혜택들로 또는 어떤 수익적인 측면들도 제공하면서 예. 굉장히 앞으로는 고도화되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이제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으로만 시작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카드 금융사가 참여하듯이 많은 어떤 대형 기업, 금융 또는 어떤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곳에서 어떤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가 NFT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산업에도 도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NFT가 사실 증명한 게 예. 디지털 자산이 예전에는 뭔가 약간 소수의 투기성 자본 예. 혹은 소수의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IT 전문가들 커뮤니티에서만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시야가 많았었다면 예. NFT가 증명을 한 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기존의 산업이랑 이게 조인이 돼서 컨텐츠가 확장이 된다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는 점점 앞으로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산업들이 뭔가 장벽이 붕괴가 되고 뭔가 산업들끼리 연결이 돼서 뭔가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더 많이 시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도전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비단 NFT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 인류의 삶에 어떤 또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NFT 관련해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